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건축사 김조희입니다. 2023년 첫 영상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댓글 그리고 인스타로 응원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화이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아무리 설계 잘해도 이거 틀리면 말짱 꽝! 설계 다시 해야 하는 계획 설계 단계에서 꼭 해야 하는 업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설계에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건축사 시험 평면 설계에서도 이거 고려 안 하면 아무리 설계 잘해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꼭 보시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입니다. 경계복원 측량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정말 당연하지만 정확한 대지 경계선 위에 설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정확한 대지 경계선이라는 게 뭘까요? 토지 이용 계획원상 지적도 이미지를 캐드 라인으로 딴 거? 아니면 출처를 모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적도 캐드 라인에서 가져온 대지 경계선? 좀 더 정확하게 GIS에서 가지고 온 지적도 캐드 파일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대지 경계선은 경계 복원 측량 후에 현황 측량을 해서 작성된 캐드 파일을 말합니다. 자, 그럼 경계 복원 측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실제 부지에 찍어주는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주가 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 신청을 하고 토지주 그리고 인접부지 토지주도 참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참관을 해서 LX 측량기사분이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정부기관에서 진행을 한 거라 공신력이 있는 측량인 거죠.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을 진행합니다. 현황 측량은 토목 측량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서 실제 부지에 표시된 토지 경계점을 캐드화한 다음에 도로 현황, 대지 레벨, 상하수도 위치, 전기 인입 위치 등 각종 지하 매설물 같은 부지 현황에 대한 정보 일체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건축 설계에 필요한 캐드 파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보통 설계사에서는 기획 설계 단계에서 토지 이용 계획원 지적도 이미지로 딴 캐드선이나 QGIS에서 지적도 캐드선 다운받아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업성 검토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설계를 시작할 때는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작업한 대지 경계선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지 경계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렇게 인허가랑 실시 설계를 마치고 착공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을 했는데 대지 경계선이랑 맞으면 진짜 다행인데 안 맞으면 이게 정말 큰 파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강남 같은 지역이나 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측량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 발생된 도시지역, 강북 같은 경우나 대지 고저차가 있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도하고 현황 차이가 되게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설계 내용을 다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입니다. 진짜 후덜덜한 거죠. 그리고 경계복원 측량은 인접부지 토지주와 대지 경계선으로 인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토지 매입 전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접대지 건물이 대지 경계선에 가까이 위치해 있을 때 내 사업대지에 혹시 인접대지의 건물이 침범해 있지 않는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강남의 대수선 인허가로 리모델링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구청에서 로드뷰로 이렇게 사업지를 보더니 인접대지 건축물이 우리 사업대지 침범한 거 아니냐 좀 확인을 해라 라는 코멘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진짜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찔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 사용 승인 전에 이제 원만히 해결이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대지 안에 건물을 짓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옆에 대지 건물이 내 건물을 침범한 경우가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니까 아, 진짜 측량을 꼭 하고 설계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꼭 측량을 하고 설계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토지 관련 분쟁이 워낙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복원 측량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미 매입을 했거나 이미 소유를 하고 계신 대지의 경우라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계복원 측량 외에 또 준공시에 진행하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또 있는데 LX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측량 종류가 있어요. 그런 종류에 대해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허가도서 작성할 때 대지구족도를 왜 작성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전연차 때 대지구족도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들으면 뭐 아시겠지만 사업부지의 경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문서는 사실상 공부상 면적하고 경계복원 측량에 의한 토지 경계점, 경계복원 표시점이 되겠죠. 그렇게 라인으로 공식 문서상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부지의 꼭지점으로 이제 표기를 하다 보니 부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구적도 형태로 대지 경계와 면적을 작성해서 인허가 도면으로 제출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계획 설계 단계에서 꼭 해야 하는 업무 3가지 중 첫 번째, 경계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